물을 너무 사랑하는 뉴라이트 오세훈 시장이 한강 수상버스 어쩌고 이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쟤는 물을 너무 좋아해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꼭 파토나거나 물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사업이 매우 이상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상한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훈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업체에 한강버스 건조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에 한강버스 6척을 만들겠다고 선정된 가덕중공업은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뒤에 법인 설립을 마친 신생기업인데 이전까지 배를 만든 경험도 또 직원도 없는 곳입니다. 아니, 계약을 서울시하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등록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없는 회사를 어떻게 찾아서 계약을 했대?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서울시가? 근데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건 뭐냐면 원래 다른 업체한테 8척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2척은 9월 말에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척은 10월 말경에 받기로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런 배들을 만드는 전문 업체였기 때문에 기다렸으면 10월 말에 8척이 전부 다 납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갑자기 서울시 직원이 찾아갑니다. 10월 초에 땡겨주세요, 6척을. 그래서, 물량도 있고 시기도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6척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2척만 만드세요. 6척은 딴 데 줄게요. 라고 해서 이 업체에다가 이 6척을 몰아준 거예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문 닫혀 있는 공장 건물만 있는 업체거든요. 이게 자본금이 한 3억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그냥 초기 법인인 회사에다가 이걸 몰아준 거죠. 문제는 이 업체가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를 한 40군데에 나눠갖고 하청을 준 거예요. 배는 바닥은 여기, 철골은 여기, 내부는 여기, F8펜은 여기 이렇게 쫙 나눠줬잖아요. 조립은 할 수 있어? 못하지. 이걸 누가 해? 이 40군데가 그거를 납품을 제대로 맞춰왔으면 조립을 하면 돼. 물론 조립도 하청을 줬겠지만. 아휴.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못해요, 우리. 그 시기까지 못해요. 라고 들어 누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3월 달로 1차 연기가 됐는데 그때가 가도 이 배가 안 만들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가서 보니까 알루미늄 판으로 만들어진 배 부속 일부는 그 회사에 납품이 돼 있어. 나머지 부품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다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게 정상 조립이 돼갖고 제대로 된 기능을 낼 수 있을까? 겁나 의심스러운 거죠. 계약금은 171억 6천만 원입니다. 계약금 171억 6천만 원을 이제 계약을 맺었고, 이게, 거의 200명 정도를 태우는 길이 35m 선박이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오갈 예정인데, 이거 무서워서 타겠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서 타겠냐고. 아니, 171억도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이거 세금으로 이거를 했는데, 이거 무서워서 타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업에는요, 어마어마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잠실에서 여의도잖아. 마곡. 그러니까 마곡이 여의도 위쪽이니까 이제 여의도하고 잠실 구간을 7개로 나눠가지고 연결한다는 계획이잖아. 원래 수상버스가 기획이 됐을 때는 김포에서 여의도였어요. 김포에서 여의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포에서 여의도로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교통이 체증이 되고 밀리고 막히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김포에서 여의도로 오는 버스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수상버스. 수상버스를.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같은 완전한 배가 아니었어요. 바퀴 달린 버스가 물에 들어가갖고 수륙 양용으로 해. 맞아. 그래서 그걸 타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김포에서 그걸 타고 여의도나
여의도나 이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당산이나 이런 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김포의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원래 구상이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건 아마도 이제 김포와 서울이 하나의 그 통합론이 있었을 때 아마 그거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김포 사업 초기에는 아라 한강 관문 위치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개화역과 고촌역 사이 꽤 멀어가지고 그 해당 지역이 김포 터미널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연계 쉽게 말하면- 노선은커녕 주거 지역과도 꽤 거리가 있는 곳이다. 그게 내 말이 이 말이야. 애초에 그쪽에다가 연계 노선을 해갖고 역이나 정착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수상택시 때 이미 그와 관련된 그 계획들을 다 세웠거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마침 정류장을 하나 만들었어. 그다음에 한강 수상택시 사업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수상택시 타고 다녔잖아.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강 택시를 하게 되면 똑같아. 잠실과 여의도를 15분 만에 연결을 하면서 쾌속수로 연결을 하면서 하루에 2만 명이 이용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그때 하루 이용객이 얼마였냐면 113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출퇴근에 이용한 사람은 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 택시를 18명만 이용한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출퇴근 시간에는 5,000원에 태워준대.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 관광이기 때문에 45,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와. 성착장에 내려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랑 버스 정류장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정류장을 연결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말하자면 노선버스를 배치를 한 거야. 선착장에 오는 사람을 역으로 실어다 줄 수 있는 노선버스를 배치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한 명도 그걸 이용을 안 한 거야. 아무도 8,331번이었는데 네. 아무도 안 타서 결국 폐선이 됐어요. 폐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갖고 말아먹었거든 택시를. 근데 이제 버스로 바꾼 거야. 버스로 바꿔갖고 버스는 많이 타니까 200명씩 태우니까 이제 운전기사 빼고 199명을 태운대요. 그러니까 199명 만석으로 타가 입석으로 타잖아. 관리하는 안내인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해갖고 이제 그 수륙 양용을 해보려니까 너무 불편하고 뭐 하니까 배로만 해갖고 간다고 이 계획을 바꾼 거야. 바꿔놓고 보니 김포하고 당산 노선에는 아무리 봐도 승객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꾼 거야. 여의도에서 잠실 노선 7개로. 그래갖고 여기에 선착장 7개를 짓고 거기에 이 배로 200명씩 해갖고 이걸 돌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에 200억을 투자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배를 8대 사가지고 배를 8대를 사가지고 20년 동안 영업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배 구입값이 얼마였다고? 171억. 171억인 게 200억 중에 대부분이 배 구입값이야. 8대 구입값이야. 근데 계산을 해봐요. 이거 1인당 3,000원 받는데. 근데 200명 타. 200명 풀로 태우자고. 이제 뭐 200명이 다 탔어. 그 다음에 정류장이 몇 개야? 8개예요. 8군데에서 200명이 다 타고 내린다고. 내가 최대한 잡아주려고 그래. 그래갖고 하루에 68번을 운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1년 365일을 해요. 그래갖고 20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한 번도 안 쉬고 매 노선에 매 정류장마다 사람이 만땅으로 그러니까 꽉꽉 200명씩 계속 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찼을 경우로 내가 계산을 해줬어. 그러면 요금이 얼마 나올까? 20년 동안. 23억 8천 나와요. 그러니까 23억 8천을 받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170억 들여서 배를 사고 200억 들여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는 거기다가 정류장과 그 관리를 다 해주겠다는 거죠. 선착장.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게
선착장에 내리면 전철역이나 버스 노선까지 멀어요. 멀어요. 근데 여기는 또 한강공원이라서 버스도 못 못 가. 들어와. 그래서 여기다 따릉이를 집중적으로 배치해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서 따릉이를 타고 1km를 가서 전철을 타고 볼일을 보러 가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이 30분이면 간다고. 근데 잠실에서 여의도를 30분에 가려고 그러면요. 중간에 안 쉬고 배가 그대로 달려도 60km에서 70km를 가야 돼요. 30분 안에 그 속도로 거기를 가려면 거리상으로. 근데 이 버스를 처음에 야 그러면 한 시속 60km 정도 나오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쾌속선도 안 돼요. 그럼 한 30km 정도는 40km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최대 속도가 37km입니다. 그 이상은 못 냅니다. 그럼 30km로 가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데? 1시간 가까이 나오죠? 갈리는 데만. 야 그거 발표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박은상님이 철인 3등 경기잖아. 출퇴근. 출퇴근이 쪼리가 집에서 나와서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다른 데 내린 다음에 물을 쳐맞으면서 느리게 간 다음에 우체국에서 따릉이를 타고 다시 걸어서? 다시 전철을 타고 전철 타야 돼. 그리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업을 강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겨울에도 못하고 여름에도 못해. 배 얼면 못 타고요. 강 얼면 또 못하지. 강 얼면 못 타고 그 다음에 바람 불어도 못 타요. 와. 그리고 200명을 가득 채웠을 때 얘가 수중보나 얕은 데 지나다가 닿을지 안 닿을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170억을 써버린 거야. 지금 와갖고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사업 하지 마 그리고 엎으려고 해도 이미 100값 170억은 날라간 거예요 지금. 산이 좋아하는 의원님은 너무 원형적 사고 아니야? 서울시민 억지 운동시키기. 네. 서울 시민이 3,000원 주고 이거 하라고 시키면 본인 돈 내면서. 할 놈이 누가 있어요? 이거 타주시면 10,000원씩 드린다고 해도 나라 같으면 안 타네. 아니 한 번도 배도 안 만들어 본 놈들이 만든 거를. 나 불안해. 무서워. 무서워. 심지어 관리인도 없다니까? 아니, 운전수 한 명만 있고 야. 정류장도 없어. 원래 출근길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냥 지하철 탈래요. 그러니까 지하철 제일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거든요. 차라리 한강 노선으로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에서 따릉이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 발코니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야외 발코니를 안 만드는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안 쓴대요. 그러니까 따릉이를 안 타는 이유가 그 따릉이를 탈 정도로 날씨가 좋은 날이 이 며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네. 비 오면 그거 미끄러서 못 타고 그러니까. 추워도 못 타지. 그러니까요. 더워도 못 타. 게다가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더더욱 못 타요. 그래서 이 대도시 서울에 누가 따릉이를 타? 땀 다 젖겠다. 씨. 대도시 서울에 시장을 맡고 있는 이놈이 할 수 있는 구상이 이런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막상 10월 전에 한다고 작년부터 홍보 자료를 다 뿌렸어요. 근데 지금 내년 3월로 연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니까. 내가 보기에 그 6척 만들던 그 회사 있잖아요. 돈 받아서 튀었어요. 공장을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아니, 있는데. 그래도 어디선가 배를 사오기라도 하겠죠. 돈이 없는데? 그 집에 다 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코로나 진단한다고 진단키트를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다 여관에 나눠준다고 했던 거나 이번에 개고기 사업 지원한다고 개 추모공원 저쪽 경기도에다 만들고 개고기 판별 키트 만드는 거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아니 누가 소고기를 개고기로 파는 놈이 있어. 개고기가 비싸니까. 누가 개고기를 소고기로 속여서 팔겠냐고. 가격이 더 싼데. 근데 그걸 단속하겠다고 개고기 저기까지 갔는데. 박힌 거 아니야? 아니, 맞는 거지.
이거를 개고기를 판별해내는 키트를 만든 이유가 개고기를 소고기로 팔까봐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개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싼데 비싸니까. 누가 그거를 쓰냐고.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강버스 이거는 진짜 그 감사해야 되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든 감사원에서든 감사해야 되고. 에이, 서울시 의회 지금 국짐당이 꽉 찼고 있는데? 뭐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죠. 그리고 필리핀 이모님들 돌봄 사업 한다고 입국을 시켰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심지어 약속받았던 수당도 못 받고 있다네요. 매달 20일에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수당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교육시킨다고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지 뭐야, 않아서. 그러면? 근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은 입국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줘야 그걸 되는데. 교육시간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원래는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80만 원의 교육수당을 책정을 해놨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은 이제 교육 어떻게 했는지 뭐야, 교육 내용을 뭔진 모르겠어요. 보육을 어떻게 할지 뭐 기저귀 가는 법을 가르쳤는지 포대기 없는 법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외국인한테 2주 만에 갖춰갖고 우리 애를 맡기는 게 지금 그게 다행인가 싶은 생각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갖고 약속을 안 지켰어. 근데 그렇다고 치고 돈은 돈대로 치더라도 근데 지가 해놓고 오세훈이 지가 도입해놓고 오세훈도 단식이래잖아. 너무 비싸대? 이모님 몸값이 너무 비싸네. 지가 해놓고 아니 말이 이게 무슨 아니, 저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정책을 계획이라는 게 주세요. 없어? 아니 홍콩은 80만 원, 싱가포르는 48만 원이라는데 그거는 가까운데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이 싸게 일하러 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상주에 있으니까 그 가격이 되는 거지. 어렵게 비행기표 끊어갖고 비자 내갖고 여기 들어올 때쯤 돼. 그분들 투자 많이 한 양반들이야. 나름 스펙들도 다 뽑아서 다 면접 보고 학력 보고 경력 보고 뽑았을 거 아니야. 서울시가 데려오는 거니까 필리핀에서는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 공무원으로 가는 줄 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얼마야? 이거 120으로 데리고 왔어? 200으로 데리고 왔어? 238만 원 최저임금. 이라니 씨.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3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뭐 입주 보모를 하든 뭘 하든 그 집을 서울시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거 200만 원 내고 보모 쓸 사람 없다고 봐요. 강남에 많대요. 강남에도 무서워서 못 써. 강남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 쓰겠지. 자기 강남에 있는 애들 500, 1000을 주더라도 진짜 경력 있는 미쓰고 같은 사람 쓰지. 믿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한테 어떻게 그걸 쓰냐고. 왜요? 막 광고해주면서 이 이모님들은 영어도 가르칠 수 있다고. 그거야. 한때 했던 게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리핀어 영어를 원어민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웃기죠. 필리핀 그런 영어인데. 사람들은 가사 도우미였단 말이야. 집에 와서 애들이랑 잠깐 봐주기도 하지만 주로 밥하고 빨래하는 입주 도우미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분들한테 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꽤 까다로워요. 시켜도 되는 일과 시키면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뭘 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 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돌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돌봄 업무와 관련 없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아이 밥은 해주는데 해주는데 어른 밥은 안 돼. 어른 반찬이나 이거는 요구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아주 디테일해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내가 더 볼 때 제가 이거 나중에 했었는데 나중에 그 세계 조롱거리 될 겁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정책이랍시고 내밀어갖고 이 맞아요. 사람들 쓰레기도 못 버리고, 그러니까 가사 일을 못 보게 하는 게 옛날에 사적으로 가사 도우미들 120만 원씩 주고 그 직업훈련소에서 받아갖고 쓰던 거랑
뭔가 자기가 직접 한다 그래서 공적인 영향을 확보를 시켰는데 조건도 나쁘고 신변 확인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불편하다니까. 가사 도우미하고 육아 도우미는 다른 거야. 내가 설거지, 빨래, 요리는 시킬 수 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을, 이 어린 자식을 거기다 어떻게 맡겨? 우리나라 보육시설에 맡겨도 무슨 뭐 아이들한테 대한 가학행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 정책 역시도 돈질하고 날라간 돈들인 거예요. 에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네, 세금이 질질질 새고 있습니다, 질질질. 근데 참 이렇게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해대도 오세훈이 병신인 건 다 아는데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서울 시민들은 뭐냐? 재개발 시켜준다 그랬으니까. 한강벨트에 있는 쪽 다 아파트 재개발 시켜준다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만 뽑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뽑혔어요. 결국 그게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이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어요. 오로지 땅값, 한강변의 재개발. 근데 지금 그 결과로 해갖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자는 거지. 재개발 인제는 한다고 해봐야 비용들 높아져갖고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요, 이제. 그 100% 다 쫓겨나요. 거기 살던 사람들 중에 몇 %나 그 아파트 만들어지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저 버스 정책 이런 거, 돈 날리는 거, 몇백억 날리는 거, 지금 김건희나 이 정권이 해서 말아먹고 있는 돈들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매사 건건 모든 정책과 행정들이 이런 무지리 같은 짓을 대한민국 공무원,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한다는 거야? 변호사 출신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싶을 만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그 배경 안에는 반드시 저렇게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수의 계약에 돈 빼먹기가 상존해서 걸려 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저 버스 뒤에서 받아먹은 놈 최 씨야, 윤 씨 아니면 김 씨야. 나 누군지 알겠다. 그 세 놈하고 다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정부에서 뭐 돈 빼먹기 하느라고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익숙한 패턴 아니에요? 어딜 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 말도 안 되는 자금 집행,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삥땅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 이것들은 나라를 경영하려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야. 모든 행정을 통해서 돈을 빼먹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부실해져서 썩는 거죠. 빨리 이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